네, 현재 시각 8시 23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 라이브로도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시거나 재테크존 앱 다운로드 받으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엔비디아 또 날아가네요. 날아가죠. 예. 예. 저 정도 시총에 저 정도 큰 종목이 하루에 5%? 그러니까요. 저거는 전 세계 돈이 다 몰리고 간다고 봐야겠죠. AMD는 떨어지고 참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요. 예. 지금 뭐 아몰랑 엔비디아죠. 아몰랑 그냥, 엔비디아. 다 필요 없고 엔비디아. 네. 그리고 젠슨 황 CEO 같은 경우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더라고요. 예전에 스티브 잡스하고 너무나 대비되는 것이 네. 스티브 잡스는 어떤 그 뭔가 이 혁신적인 일에 그 몰두한 어떤 천재성이 보이잖아요. 네. 근데 이 젠슨 황은 그것도 그거지만 이 주가에는 진심인 것 같아요. 아, 주가에 딱 타이밍 적절하게 예. 이렇게 신제품 지금은 뭐 출시하고. 이른바 블랙웰 플랫폼 가지고 전력을 다해야 될 때인데도 불구하고 내년이나 후내년 또 뭐 루빈인가 루빈, 로빈인가 예. 뭐 그걸로 또 이렇게 계속해서 기대감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차세대 AI GPU. 예. 저만한 어떤 주식 전략가 내지는 CFO가 있을까? CEO이긴 합니다만 뭐 네. 그런 생각도 들고 저는 또 뉴욕 증시 한번 도핑 테스트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뉴욕 증시 도핑 테스트요? 저거 육상 선수로 비유할 것 같으면 저거 약물 검사 해봐야 됩니다. 아, 뭔가 단거리 선수인데 지금 장거리를 뛰고 있는 아니 느낌이에요? 그거보다도 어쩜 저렇게 늘 지금 며칠째 이렇게 뭐 빠지다가 네. 막판에 저렇게 힘을 내서 저렇게 보합으로 돌리든지 플러스로 돌리든지 저거는 약물의 힘인데 대단해요 미국장. 그러게요. 간밤에 사실 경기 지표 자체는 안 좋았는데 이러니까 역으로 또 신유물 국채 수익률은 좀 떨어지고. 그러니까요. 네. 예, 지금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그런 리포트를 냈나 봅니다. 제목이 나쁜 소식 계속되면 진짜 나쁠 수도. 뭐 ISM 제조업 지수도 그렇고 지난번 PCES의 어떤 실질 소득 부분, 실질 소비 부분도 그렇고 네. 이런 것들 자꾸 이제 호재 삼아 그렇게 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좀 그거 하죠.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뭔가 지금 기술적인 오류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 이 전산 오류. 전산 오류 뭐 이런 얘기나 또 키스킬이 나 이만큼 샀어요 했다고 해서 게임스탑이 뭐 장중에 70 몇 프로 뛰다가 네네. 결국 또 고점 대비 50% 이상 빠지고 이거는 지금 시장이 완전 뭐 강원랜드 됐네요. 하긴 민주식 급등하는 것도 약간 이상해요. 예. 그렇긴 하죠. 네. 네. 바로 모셔보도록 하죠. 오늘 그로스 리서치 이재무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오늘 할 말 많으시다면서요. 그렇게 맞춰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희 기대하고 있는데. 네, 뉴욕 증시 먼저 좀 리뷰해 볼게요. 네, 뭐 거의 다 나왔는데요. 네. 저 어제 제일 이제 재밌었던 게 전산 오류 때문에. 전산 오류 네. 예, 그 좀 설명해 주세요. 뭐 어떤 내용입니까?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저는 뭐 뉴스를 통해 저 아침에 듣고 예. 예, 깜짝 놀랐거든요. 왜냐하면 저 숫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버크셔 해서의 주가가 90% 빠졌다고 해가지고 지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론상 저 현실 세계에서는 전산 때문에 저게 저렇게 표시가 됐다는 겁니다. 실제 저렇게 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일부 전산 오류 저 때문에 63만 불짜리 주가가 잠시 100불대로 내려갔다는 얘기 네네. 아니에요? 예? 그렇죠. 99% 손실이라고 하는 건 사실 주식시장에서 예, 거의 제로에 거의 0원에 가까운 수준인데 저게 일순간 저렇게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주가 그래서- 한때 99.97%. 와, 그래서 예. 그 사실은 뭐 내용보다는 저 숫자 보고서 저게 무슨 장난인가 싶어가지고 봤는데 뭐 전산 오류라고 하고요. 실제로 뭐 정상화됐으니까 뭐 이제 크게 다시 이제 문제는 없이 되돌아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어제 주가 일부 좀 오른 종목들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보다는 뭐 엔비디아 이미 이야기 나왔고 애플도 지금 5월 들어 주가가 좀 잘 올라왔거든요. 애플이 다음 달에 이제 이번 달이죠. 이제 개발자 회의가 네, 열리지 않습니까? 지금 애플 주가가 사실 뭐 올해 상반기죠. 5월 이전까지 했을 때 한참 주가가 계속 내려갔을 때만 하더라도 다른 이제 빅테크 업체들에 비해서 이 AI 경쟁에서 밀리기 때문에 시장에서 주목을 못 받고 있다 했는데 일단은 뭐 이번 달 다음 주입니다. 당장 다음 주에 아마 그 연내 개발자 회의에서 AI 관련된 전략을 발표할 건데 그 기대치인지 아니면 뭐 최근에 나오고 있는 새로운 뭐 신제품 이런 거에 기대감인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지금 애플 주가도 비교적 잘 올라오고 있고 지금 올해 들어 거의 뭐 최고가에 좀 육박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잘하면 뭐 다음 주에 다시 네. 연중 이제 고점을 경신하지 않을까. 그래서 역시
애플은 죽지 않는구나. 이런 애플은 생각 다시 한번 죽지 또 해본 최근의 흐름입니다. 저기는 뭐 지표는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는 뭐 또 6월 첫 거래일이다 보니까 ISM 제조업 지수가 나왔는데 뭐 조금 크게 우려할 바는 아니고요. 네, 저는 어차피 저런 매크로 지표를 크게 보지 않고요. 크게 보진 않는다. 최근에 그나마 보는 건 이제 이제 이번 주 말에 발표되는 그 고용 고용 지표? 보고서 예. 이런 이번- 거 정도 예, 사실 예. 이번 달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벤트는 6월 중순에 있는 FOMC 회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FOMC 회의 앞전에 이제 발표되는 이제 노동 그 고용 발표이다 보니까 그걸 이제 주목해 보고 있는 거고요. 역시나 이번 주에 고용 동향 보고서를 보는 이유는 뭐 6월 중순에 있는 FOMC 그 뭐 결과야 뭐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분위기 이런 걸 보기 위함이니까 실제로는 이제 저런 지표들은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지금 뭐 지표 약간 안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쉽사리 제가 볼 때는 뭐 꺾일 막 그런 경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지금 우리나라 걱정해야 되지 뭐 다른 나라 지금 걱정하는 뭐 그런 사실은 뭐 지표들은 아니다라고 사실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그렇죠. 미국 걱정하는 거 아닌데요. 예. 아니 엔비디아 독주는 계속 되네요. 지금 보면 사실 AMD는 좀 떨어지고 AMD는 계속 엔비디아는 계속해서 지금 독주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지금 저 엔비디아 그 뭐 멀리 안 가도 뭐 한 달 전, 두 달 전 뭐 주 IB들이 막 목표 주가 올렸는데 거의 뭐 지금 근접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뭐 아주 먼 미래로 봤을 때는 지금보다 주가가 뭐 3배 이상 갈 거다 이런 전망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주가도 싸다라는 지금 의견이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 상태에서 더 가는 이제 흐름이 나올 것 같고 지금 뭐 AMD가 뭐 계속 경쟁이 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엔비디아가 좀 독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둘 다 수요가 차세대 상당히 AI 칩을 공개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또 그 엔비디아도 그렇고 AMD도 그렇고 그 앞단에 있는 시장에서 그 데이터 센터 이런 거 짓는 곳들이죠. 빅테크 업체들 지금 수요가 엄청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뒤에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저 엔비디아나 AMD GPU도 지금 수요가 굉장히 많은 거고 네. 거기에 들어가는 지금 반도체 같은 것도 계속 수요가 많은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지금- HBM. 네네. 네. 우리나라는 이제 HBM인데 결국 지금 수요가 계속 엄청 많다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저 실적이 무언가 꺾이거나 뭐가 지금 성장률이 떨어지거나 그래야 주가가 좀 뭐 빠지거나 그럴 텐데 지금은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다 보니까 지금 저 주가 계속적으로 계속 우상해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AMD 팔고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들고 있던 거 차익 실현하고 뭐 해서 그걸로 또 엔비디아로 갈아타나? 요즘에 개인 투자분들이 테슬라 팔고 엔비디아 산대요. 테슬라 주주분들은 좀 힘드실 것 같아요 지금. 상당히 소외된 시장이다 보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뭐 전기차, 2차전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예. 그쪽에 투자하신 분들은 굉장히 소외가 되어 있죠. 근데 이 시기는 사실 지나야 됩니다. 예. 미국 걱정하지 말고 재벌 걱정하지 말고 연예인 연예인 걱정하지 걱정하지- 말고 엔비디아 보유하고 계신 투자자분들 걱정하지 말고 그렇죠. 테슬라는요? 테슬라는. 테슬라도 사실은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걱정 안 해도 돼요? 네, 뭐 작년에 전기차 2차전지 좋을 때 반도체 들고 있는 분 우리가 엄청 걱정하지 않습니까? 지금 되게 이제 분위기가 바뀌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이 주식시장에서 기업이 돈을 벌고 멀쩡하게 사업을 해가지고 잘 성장하면은 주가는 반드시 이제 되돌아 올라온다는 그 시기가 있다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지금 우리는 사실을 찾고 있는 거죠. 2차전지나 네. 전기차 쪽은. 근데 아직은 좀 그렇게 썩 올라갈 시점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보유한 분들은 계속적으로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 신규 매수도 그렇게 급하게 할 사실은 지금 시점은 아닙니다. 2차전지나 뭐 전기차 쪽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경기라든지 뭐 금리가 내려온다든지 뭐 전기차가 좀 좋아질 만한 그런 시그널이 약간 있을 때 그때 천천히 들어가도 늦지 않으니까 신규 매수자들은 그때 들어가서 좋겠다. 다만 보유자분들은 계속 보유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 드리고 싶어요. 신규 매수는 조금 천천히 해도 된다. 예. 이제 우리 쪽으로 넘어와서 한 3일 또 급등하던 환율이 어제 많이 밀렸고 오늘도 뭐 추가 하락이 예상되는 와중에 외국인들이 바짝 현선물 사면서 어제 이제 6월 첫 거래일에 코스피가 불을 뿜었고 이렇게 되면은 뭐 환율하고 엮어서 그러면 외국인이 돌아온다 이렇게 호들갑을 떨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냥 외국인들 늘상 하던 대로 샀다 팔았다 뭐 땡겼다 밀었다
이런 쪽으로 보십니까? 어떻게 외국인 수급 측면에서는? 일단 이제 개인적인 바람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환율은 지금보다 조금 더 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1,300 연초만 해서 1,330원대 네, 그랬죠. 와야 되는데 지금 좀 올라간 상태에서 좀 계속 연고점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 매수에 부담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 4월 달에도 그랬고 5월에도 분위기가 썩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제 개인적 바람은 좀 환율을 좀 내려가주고 뭐 내려간 전제 조건 역시 금리 인하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외국인이 좀 더 우리나라 시장을 좀 매수해주는 그런 분위기 만들어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제도 일부 이제 외국인이 좀 돌아오긴 했어도 네. 사실 5월 말 이렇게 잘 보시면 외국인들이 또 많이 파는 모습이 나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외국인들이 다시 도로 나가는 거냐 이렇게 뭐 물어보시는 분도 계신데 제가 볼 때는 뭐 이렇게 추세를 막 전환시켜가지고 계속 빠져나가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잠깐 그냥 조정기 좀 약간 쉬는 그런 흐름이었다. 그래서 추세는 계속 이제 매수하는 분위기인데 그 중간중간 차익 실현을 하면서 일부 좀 비중을 좀 줄였다가 다시 늘리는 시기가 올 건데 이제 그 시기가 저는 뭐 빠르면 뭐 6월 뭐 중순 이후로 FOMC 회의 이후로 좀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혹시 국내 증시에서 좀 눈에 띈 종목이라든지 섹터 있으셨나요? 네. 어제는 사실 뭐 이 뉴스를 안 보시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아, 그 포항 네네. 앞바다에서 우리나라도 산유국이 된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저 이제 기사를 보고서 좀 뭐 주가 올라가 이런 내용들보다는 굉장히 우려감이 깊었거든요. 우려감이. 네네. 뭐 내용을 뭐 깊게 보신 분 더 잘 아실 건데요. 일단 뭐냐면 이게 지금 이제 개발 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발표가 된 거고 실제로 이제 이 2단계도 결과치가 나오는 게 뭐 내년 상반기 정도 나와야 된다고 하니까 시간이 더 필요한 거고요. 실제는 상업화 시기입니다. 상업화 시기. 저게 진짜 잘 돼가지고 기름도 나오고 천연가스 나와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저걸 파는 시점 그게 2035년입니다. 지금 2024년이니까 지금 11년 남은 거죠. 근데 지금 관련 기업이라는 종목분들이 어제 엄청 올라갔지 않습니까? 네네. 과연 얼마나 실익이 있어가지고 올라갈 거며 그걸 따져봐야 되는 건데 저는 전혀 그런 거 없이 어제 저 뉴스와 함께 많은 기업들이 올랐습니다. 도시가스, LPG, 피팅앤 밸브, 관광 그러니까 뭐 실제로 사업을 하는 기업들 그쪽 분야에서 또 연관성의 밸류체인 기업들이 다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거는 제가 그냥 의견을 드리자면 테마성에 지나지 않을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제로 이제 오늘 애널리스트 코멘트들이 나오기 시작할 건데요. 제가 이제 어제 일찍 나온 거 내용을 봤더니 탐사 시추 성공 확률을 10% 내외라고 합니다. 실제로 평균 업계 평균이 그렇습니다. 근데 어제 정부가 제시한 게 성공 확률이 20%예요. 업계 평균보다 더 높게 제시한 거죠. 네네. 네, 그래서 기대치를 좀 더 제가 볼 때 부풀려 놓은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저거는 가봐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뭐 탐사한다라고 막 구멍 뚫어서 비용만 잔뜩 쓰고 실제로 얻는 게 없으면은 손실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제가 좀 우려가 됐던 거고요. 2035년이면 지금 뭐 정부가 한 몇 번 바뀌었을 겁니다. 정권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반인 입장에서는 다 잊혀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 어떤 내용들이 나왔을 때 저는 오히려 묻지마 투자는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2000 몇 년도요? 35년입니다. 35년. 11년 뒤 정권도 바뀌어 있을 거다. 네. 2030년이 가까워지긴 가까워졌나 봅니다. 다들 뭘 갖다가 추천하고 뭘 이렇게 장담하면서 2030년까지는 하다가 또 작년까지만 해도 2030년 하더니 또 1년 가까워지니까 또 이제 전부 여기저기서 또 2035년을 얘기하는구나. 넉넉하게 2050년 정도로 제시하면은 뭐 욕먹을 일은 없는데. 네. 삼성전자 한번 봐주세요. 도대체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제가 봐서는 어제는 기술적인 측면도 작용했다고 보는 게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 무슨 SK하이닉스 할 것 없이 다 이렇게 기술적인 어떤 선들의 이동평균선이 됐건 추세선이 됐건 그런 데서 탁탁 이렇게 강한 양봉이 나왔단 말이죠. 맞습니다. 저도 일단은 어제 그 시장 볼 때 네. 테마 제외하고 지금 우량주 중심에서 봤던 게 이제 삼성전자하고 네. 현대차였습니다. 예. 집중적으로 봤는데 그다음에 이제 종가 기준으로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최근에 외국인들이 좀 팔았거든요. 그래서 어제 이제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외국인이 사가지고 올려준 건지 봤는데 일단 다행히도 많이는 안 샀지만 외국인이 사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삼성전자 주가의 방향성 외국인이 지고 있다는 건 우리가 네. 다시 한번 확인을 한 거죠. 그리고 최근
5월 말일 겁니다. 그 즈음부터 외국인 살짝 비중을 줄이긴 했는데요. 그 삼성전자 주가가 제가 22년 10월부터 쭉 지켜봤는데 그때부터 쭉 올라왔거든요. 그 과정에 외국인들이 비중을 늘려왔는데 그 중간중간에 외국인들이 비중을 약간씩 줄였던 시기들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그 한 일주일, 2주 정도의 그 외국인들의 매도는 그 어떤 기간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생각되는 거고 네. 나중에 이제 주가가 더 올라간 다음에 그다음 외국인 비중이 더 높아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결론적으로 그때 이게 비중을 잠깐 줄였던 거구나 알 수 있겠지만 일단 제가 보는 관점은 지금은 약간 살짝 비중을 줄였던 시기였고요. 다시 이제 늘린 시기는 올 건데 그 답이 어디에 있냐면 결국 이 HBM을 이제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거에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그 3월 달 다시 기억을 되듬어 봐야 돼요. 3월 달 삼성전자 주가가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올랐죠. 예. 그때 이제 엔비디아와 이 관계 상당히 좋아가지고 이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2분기에 양산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대치가 엄청 반영됐다가 시간이 지나고 지금 뭐 5월 오면서 2분기에 양산한다고 하더니 아무런 얘기가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루머 이제 속보가 조금씩 나왔잖아요. 콜테스트 통과를 지금 못했다. 그래서 지금 양산을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 삼성전자가 다시 엔비디아든 뭐 AMD든 이 HBM 납품할 수 있겠냐 이겁니다. 일단 전방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장을 놓고 보면요. 수요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SK 하이닉스가 아무리 지금 제품이 좋다 하더라도 혼자 이 물량을 다 맞춰주지 못합니다. 그러니 지금 마이크론이든 삼성전자 등 어느 정도 지금 수율이 나오고 제품 성능이 좀 통과될 수 되면은 분명 쓸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삼성전자의 HBM은 시간의 문제지 분명히 들어가긴 할 거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전방 시장에 있는 엔비디아도 그렇고 AMD도 그렇고 사업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는 뭐 MSN 이런 쪽도 사업이 당연히 딜레이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 HBM 생산량은 늘려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하이닉스도 지금 팹을 더 늘려야 되는데 공간이 없어서 지금 난리였거든요. 그래서 공간이 안 나오니 기존의 라인에서 수율을 좀 높여보자 했던 겁니다. 네, 지금까지는. 네. 그렇기 때문에 생산량을 분명히 늘려야 되는 건 맞고 전방 시장에서 지금 요구가 있기 때문에 여튼 어느 정도 이 가이드라인을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저는 삼성전자도 엔비디아의 HBM을 납품할 거다. 그리고 이 소식이 들려올 때부터 해서 다시 삼성전자 주가는 탄력성을 가져갈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결국 이건 다시 실적으로 연관이 됩니다. 내년도에는 HBM이 전체 DRAM 그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아집니다. 훨씬 더. 그럼 네. 결국에는 HBM을 납품을 해야만이 실적이 좋아진다는 거고 삼성도 실적이 좋으려면은 결국 HBM 납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시간의 문제지 삼성전자는 분명히 HBM 납품을 할 거고 그 즈음부터 해서 다시 주가는 탄력성을 받아가지 않겠나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SK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SK 그룹주도 좀 여쭤볼게요. 이제 그 최태원 회장하고 노소영 관장 그 이혼 소송 지금 결과가 나왔는데 SK 그룹주 내에서도 좀 희비가 엇갈리는 것 같거든요. SK 하이닉스와 관련해서도 전략 좀 세워주시죠. 네, 맞습니다. 일단 지금 2심이 끝난 거고 이제 다시 대법원 가야 네네. 되긴 하는데 일단 대법원 가기 전까지 시간을 좀 이제 약간 뭐 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이 이혼 소송 때문에 결국 최태원 회장의 일부 재산이 좀 분할돼야 되다 보니 시장에서는 그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 거냐 이거에 따라 지금 각 그룹사의 주가 지금 변동이 나오는 거고요. 지금 SK 최태원 회장이 가지고 있는 게 SK 이제 지주 지분율인데 지금 저 지분율 가지고는 경영권망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팔게 될 경우. 그러니까 지금 이제 비상장 기업 중에 SK 실트론 이 지분을 매각하지 않겠냐. 대략 팔면 한 1조 정도 나온다 하더라고요. SK 실트로. 네네. 그리고 이제 현금성 자산 2, 3천억. 그다음에 각종 뭐 부동산이나 뭐 미술품, 예술품 이런 걸 팔면은 얼추 금액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그냥 하나의 시나리오 중에 하나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움직일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냥 시장에서는 지켜보고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대로 해서 각 종목들의 지금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우리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SK 주가를 계속 보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 SK 주가를 팔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해가지고 주가 떨어질 줄 알았는데 되려 저 이슈 이후로 지금 3거래째 오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 오르고 있는지 사람들은 또 시장에서 궁금해하는데 시장에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고 있지만 제가 또 바라보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SK가 또 지주지 않습니까? 지주회사. 근데 최근에 지주회사 기업들이 이 밸류 프로그램 때문에 좀 주가 나름 올라왔거든요. 그랬죠. 근데 지금 안 올라온 기업 중에 하나 찾아봤더니 SK가 좀 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PBR 기준으로 놓고 볼 때 네. SK가 지금 어제 종가 기준 0.46배입니다.
지금 0.46? 0.46배예요. 삼성물산이 지금 최근 어제 종가 기준 0.63이고 CJ가 지금 0.8배, 네. HD 현대가 0.67입니다. 그러니까 SK가 지주사인데 상대적으로 지금 덜 올라온 거죠. 그다음에 지금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라온 것도 사실은 없어요. 올해 들어서. 다른 지주기업들이 많이 올라올 때 SK가 좀 덜 올라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일단은 다른 뭐 이온 이슈 저런 것도 있겠지만 SK 지주 주가가 저평가했다는 지금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 좀 유입된다. 어제 말씀드리고 싶고 비슷한 맥락에서 지주 중에 좀 덜 올라온 게 LG도 지금 보니까 PBR이 0.4배 최근에, 수준이에요. 예. 그러니까 LG도 좀 지주 중에서는 좀 덜 올라왔기 때문에 저런 식이라면은 좀 덜 올라온 지주 그룹을 좀 찾는 아마 노력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갑자기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한번 볼 필요 있겠다라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통상적으로 우리 저 속설이 대충 이제 시장에서 PBR 관점에서 따지자면은 지수 전체적으로 한 0.8 정도의 하단에 근접하면은 이렇게 사서 좀 기다리다 보면은 그게 1이나 1.1 정도로 올라오면 또 이렇게 줄이고 하는 정도인데 그거는 어느 정도 리즈너블하다 했는데 지금 LG, SK 같은 데가 0.5가 안 된다고요, PBR이? 그렇죠. 은행주들도 지금 실제로 많이 올라왔다 하지만 PBR이 0.5 미만의 기업이 꽤 많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싼 거죠. 예. 싸다기보다는 그렇게까지 주가 측면에서 홀대를 받는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어떻게 보세요? 제가 일단 우리나라 증시 네. 특히 대형주들이 네. 뭐 이렇게 홀대받은 이유는 특히 주주 친화 정책이 좀 약했다고 봅니다. 약했다. 배당 최근에야 좀 하고 있지만 외국에 비하면 상당히 사실은 약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게 좀 작동을 안 했다고 보고요. 실제로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2014년도 현대차가 예. 삼성동에 땅 그거 3조짜리를 10조에 샀거든요. 그랬죠. 한정 그때, 그렇죠. 예, 예. 그때 3조짜리 땅을 3배 샀지 않습니까? 예. 근데 현대차가 이게 오너가 있다 하더라도 주주는 따로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이 주주들의 의견을 이건 무시한 거다. 그래서 그 당시 모 펀드인데 영국계 펀드 같아요. 거기서 현대차 전량 매각을 했다는 게 있었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주주를 좀 무시하는 형태라든지 그럴 경우에는 외국인들은 과감 없이 자르는 경우가 있고요. 대기 스몰캡 기업 중에 배당을 굉장히 많이 주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사업적으로 아무 관심이 없는데 외국인들이 저도 탐방 가서 물은 누가 요새 탐방을 와요 물어봤더니 외국계 펀드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요? 와서 뭐 물어보자니까 다 물어보고 배당 올해 얼마 주는지 물어본다. 그게 7월 8월입니다. 배당을 올해 주는지 안 주는지 그러니까 배당을 많이 주면 닫는다는 거예요. 예, 그게 일본 펀드였는데 일본은 그 당시 제로 금리니까 예. 일본 어디 은행에 뭐도 맡기느니 한국 그냥 배당주 넣겠다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기업은 주정업체거든요. 매년 소주 판매량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이익이 비슷하니까 매년 배당을 많이 주는 쪽에 넣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배당을 많이 주면 외국인들은 아무 이유 없이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사업량도 보고 다 본다라고 하지만 외국인들은 아주 심플하게 투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전 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갑자기 그 일본계 사모펀드라고 말씀 주셨으니까 네네.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수급적인 측면인데 그 이제 BOJ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국채 매입 규모를 좀 BOJ에서. 뭐 축소 맞나요? 그렇죠. 예.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양적 완화를 축소한다. 국제 매입 규모가 아니라 양적 완화를 축소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달러엔이 워낙 가파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다시 일본으로 소환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잖아요. 근데 해외에서 그렇게 일본계 펀드들 그 자금이 굉장히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사실 일본계 투자 자금이 일본으로 회수된다라고 하면 수급적인 측면에서 그런 기업들 주가는 좀 흔들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그 외국계 펀드에서 결국에는 우리나라 주식을 매각한다든지 예. 그럼 당연히 그런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예. 그거는 우리 이재모 대표한테 묻지 마시고 정민 앵커가 도쿄에 있는 친구한테 물어보세요. 제가요? 예. 도쿄에 친구가 없어서 물어본 거예요? 없어요. 네, 지금 도쿄에 없어서. 그래서 물어본 거죠. 요즘 수급적인 측면에서 이제 하나의 이런 우려도 있다라는 얘기를 좀 근데 참 알려드린 거죠. 묘해요. 묘한 것이 지금 이번 주 목요일 아닙니까? 저 22가 금리 인하 그렇죠. 하는 예. 게 이번 주 목요일인데 다들 금리 인하 거의 뭐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와중에 유로가 슬금슬금 오릅니다. 이게 웃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22가 먼저 금리를 내린다 하면은 제1감은 제 첫 번째 상식적인 판단은 유로가 좀 유로가 떨어져. 약해져야지 예, 하는 예. 건데
아니에요 지금 또. 그러니 참 시장은 이게 1차 방정식은 분명 아니다. 네. 음, 그러니까 좀 고차 방정식이다. 그렇죠. 네. 그 SK그룹 쪽에 대해서 저는 또 여쭤보고 싶은 거 그 SKC 네네. 그 유리기판 관련주잖아요. 최근에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저도 진짜 이유를 묻고 싶을 정도인데 유리판 관련해서 사실 올라간 건 맞긴 맞거든요. 근데 이게 시세가 좀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시세가 연속적으로 나온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이제 죽질 않는 거죠. 네. 단순히 이슈로 끝나고 있는 게 아니라 쭉 가고 있거든요. 음. 네. 개인적으로는 지금 단기적으로 올라올 만큼 사실 올라왔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지금 유리기판이 아무리 뭐 소위 말하는 꿈의 기판이고 뭐 기대치에 있다 하더라도 아직 사용화 될 때까지 멀었습니다. 사실 뭐 이런 것들 다 데이터 센터나 AI와 연관되어 있는 거긴 한데요. 당장 지금 무언가 가시적 성과를 내거나 그런 거 아니고요. 지금 글로벌적으로 인텔이 제일 빠르다고 하는데 인텔도 진짜 본격 양성되고 하는 건 2028년이거든요. 그러면 SKC든 국내 삼성전기든 LG이노텍이든 다 후발주자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지금 주가는 앞서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시세가 일부 저점들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좀 조정이 오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쪽은 어떻게 보세요? 요즘 아주 핫했던 전선이나 전력 아. 관련 그쪽은 어떻게 좀 한번 체크해 보셨습니까? 네, 일단은 개인적으로 이제 제 손은 떠난 것 같고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계산은 더 이제 밸류에이션 아, 예. 밸류에이션 주관으로 지금 가고 측면에서는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좀 조정이 온다든지 그런 걸 좀 기다려보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으로. 산다고 하면은 아.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효성중공업을 말씀드렸었는데 효성중공업도 또 루머가 잠깐 한 2주 사이 있었거든요. 네. 인적 분할 이슈가 뭐 있었거든요. 인적 분할 이슈. 인적 분할. 네, 회사는 또 아니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그래서 그나마 전력 관련돼서 좀 사볼 만한 기업은 지금 남아 있는 거는 효성중공업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효성중공업도 제가 30만 원대 아직은 싸다라고 했는데 지금 40만 원대거든요. 예. 근데 그 아까 밸류에이션 말씀드렸지만 다른 기업들에 비하면 아직도 싸긴 해요. 네네네. 예. 근데 싼 이유는 사실 분명히 있긴 있는데 그 건설 부분 사업이 합쳐져서 그래요, 사실은.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전력 설비라든지 이런 거 집중되어 있는데 얘는 요것도 있지만 다른 게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 다른 사업들이 좀 낮게 평가받는 거죠. 그래서 합쳤을 때 낮게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좀 늦게 간 건데 효성중공업마저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쪽은 뭐 계속적으로 지금 올라갈 것 같고요. 올해 장이 뭐 계속 좋다는 전제하에서는 쉽게 꺾일 섹터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시장이 무너지거나 할 때는 이렇게 많이 올라간 쪽에서 먼저 꺾이겠죠. 소위 부러진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차익 실현에 대한 요구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라간 쪽에서 급락도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 뭐 신규 매수 이런 것들은 당연히 기대할 시점들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1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피가 지금 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코스닥 강보합권 예상됩니다. 각각 예상 체결 지수 2682포인트, 845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보합 예상되고요. SK하이닉스가 1.9% 상승할 걸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엔비디아가 강세를 나타내다 보니까 또 HBM 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또 SK하이닉스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호가 분위기 좋아 보입니다. 19만 8천 원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LG 에너지솔루션 0.3% 하락 예상되고요. 현대차 어제 많이 올랐었죠. 5% 이상 상승했는데 그동안 주가 조정도 굉장히 있었던 상황에서 어제는 좀 반등을 보여줬는데 오늘 하루 만에 좀 호가로 봤을 때는 0.3% 좀 하락이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26만 4천 원이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보합 예상되고요. 기아가 지금 호가 움직임 좋아 보입니다. 2.6% 강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2만 3,800원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밖에 지금 삼성전자 우선주도 1.6% 상승 예상되네요. 예상 체결가 62,400원. 셀트리온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KB금융, 포스코홀딩스 내림세 예상됩니다. 각각 호가는 78,600원, 37만 5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1% 약세가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18만 6천 원, 에코프로 1.8%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9만 5천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알테오젠도 1%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20만 1천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HLB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 5만 7천 원, 엔캠 0.68% 내림세 예상되고요. 호가는 29만 3천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HPSP가 강보합권 예상되고요. 리노공업이 1% 상승할 걸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가 27만 5천 원, 셀트리온제약도 소폭 상승 예상되고요. 클래시스도 오름세가 예상됩니다. 호가는 48,850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0.6%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는 15만 9천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강세를 보였던 테마 바로 이제 포항 앞바다 쪽에서 이제 석유가스 매장되어 있다라는 소식에 이제 시추에 대한 기대감 반영이 되면서 올랐던 종목들, 무더기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들 호가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S를 비롯해서 석유가스 관련주들 호가 좀 볼게요. 오늘장에서도 이런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데 대성에너지가 지금 13% 급등이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12,430원, GSE가 1.9% 상승 예상되고요. 중앙에너비스 소폭 상승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가 24,800원, 경동도시가스는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대성산업 보합 예상되고 있습니다. 흥구석유 7% 강세가 예상되고요. 호가는 17,500원. 이 가운데 한국석유가 20% 급등이 예상됩니다. 호가는 21,550원이고 인천도시가스가 1%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5분여가량 남았는데요. 일단 뭐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는 어제는 참 분위기 좋았는데 오늘은 보합권 예상되고 오늘도 좀 어느 정도 뭐 테마라든지 이런 좀 빠른 순환매 장세가 좀 예상이 되네요. 네. 뭐 우리 국내 네. 증시, 국내 주식 시장에서 투자하고 계신 분들,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좀 이렇게 화가 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한국 증시입니다. 한국 증시의 현 주소가 이겁니다. 어제 뭐 외국인들이 현선물 그렇게 사고 뭐 선물에서 뭐 1조 몇천억 샀다고 해서 네. 그게 무슨 신호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아까 뭐 그러게요. 대성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저기가 지금 영일만 하고 뭔 상관 있는 회사입니까? 그냥 지금 테마예요. 테마죠. 네. 이재모 대표가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좀 핵심은 짚어주신 것 같은데 또 저쪽은 또 저쪽에 세계가 있으니까. 그 투자자분들도 그거 아시면서 알면서 하시죠. 예, 예, 알면서 단기에 하시는 거죠. 예. 조금 약간 투기성 느낌으로 그렇죠.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손실을 각오하고 덤비는 거니까. 네. 네. 저는 어제 삼양식품도 삼양식품. 궁금한 게 어제 그 50만 원대 주가잖아요, 한 주에. 네. 근데 그게 10% 급등을 했어요, 어제. 아니, 이게 불닭볶음면 그렇게 수출 실적이 좋은가 봐요. 어제 기관들이 대규모로도 매수를 하더라고요. 일단 아마 그 5월 수출 통향이 이제 어제 예. 발표가 되고 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출 쪽 이제 관련돼서 어제 음식료도 그랬고 화장품도 지금 잘 나왔습니다. 요즘 수출주는 그러니까 네, 이런 그다음에 자동차도 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수출 관련돼가 지금 데이터가 좋다고 했던 섹터 쪽에서는 어제 좀 강세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장도 좋았는데 제가 재밌었던 거는 테마도 강했거든요. 테마. 그러니까 시장에 숨어있던 자금들이 갑자기 나온 것처럼 예. 네. 대형주나 이런 우량주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테마주들도 올라가고 네. 그다음에 실적주도 올라가고 이렇게 되게 예. 고르게 어제 올랐던 게 사실 예. 어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제 지수가 상당히 많이 오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느끼는 분위기지만 하루 급등하나 다음 날 무조건 빠지거나 조정이 옵니다. 그러니까 시세가 더 연속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고요. 지수가 레벨에 제가 5월에도 말씀드렸지만 갇혀 있습니다. 6월 달에도 분명히 갇힐 거기 때문에 2,750 넘어가면서 좀 고점인 것 같은데 싶으면 여지없이 조정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그 분위기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 이 2,750이든 2,800이든 넘어가려면 결국 금리 인하죠. 그게 가장 큰 이제 제가 볼 때는 트리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이제 박스권의 강세장 속에서 박스권의 시장이 있는 거고 이슈가 있는 쪽에 자금 계속 들어가는 순환매가 아주 빠르게 일어나는 시장이 6월 달에도 될 거다라고 보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순환매라고 하면은 기존에 이제 핫했던 테마라든지 섹터들이 지금 빠르게 돌아간다라는 네. 거면은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 뭐 SFC 네. 있죠.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네.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 또 뭐 HBM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도 있고 또 반도체 쪽에서는 뭐 CXL, 온디바이스 AI 뭐 많잖아요. 네네네. 오늘 어떤 테마가 움직일지 좀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까지는 제가 맞추진 못하겠지만 네. 방금 말씀하셨던 그 섹터들이 올해 비해 강했던 섹터잖아요. 예, 예. 그쪽에서 움직임이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SOFC가 좀 강하잖아요, 보면은. 네, 예. 사실은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 그 미국의 블룸 에너지 플러그 예, 파워도 예. 주가가 예. 또 올랐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정 나오다 또 올랐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한 번 시세가 나온 다음에 끝이 쉬면 아니고 쉬었다가 다시 다시 가고 올라가고. 그게 최소 한 서너 차례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가가 많이 가는 기업들은 한 세네 번씩 가는 것도 있고
덜 간 기업들이 한 50%, 100% 이렇게 가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순환매 말씀드렸는데 지금 뭐 굉장히 눌려 있는 섹터들 있잖아요. 예. 이렇게 약간 주가가 처져 있는 쪽 이런 쪽은 아닙니다. 이런 쪽은 아닌 거고 올라가는 쪽에서 지금 자금이 섹터별로 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달리는 말들이 지금 약간 네네네. 바꿔가면서 달리는 맞습니다.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내려가는 쪽에서는 지금 반등 나오지 않겠어 해서 기대했다가는 그렇게 반등이 쉽사리 나올 수 있는 쪽은 아닌 거고 되려 추세 꺾인 쪽에서는요 반등이 세게 나올 때 차라리 들어가는 게 맞는 것 오히려 같아요. 그때. 요새는요. 예. 왜냐하면 추세 전환 안 되면은 다시 못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요새는 달리는 말에 매매를 하실 거라면 왔다 갔다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가 오를까 아니고 그냥 오늘 여기가 오르래 그러면 거기 해도 늦진 않더라고요. 아침에 보면은. 예. 그래서 뭐 너무 쉬운 장이죠. 예. 그래서 매매하시는 분들에게 상당히 좋은 시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어제도 그렇고 최근에 조금 이제 뭐 전선 전력 관련주 좀 쉬고 SOFC 관련주 쉬고 네. 그럼 이제 뭐 예측이 쉽지 않지만 조금 이제 좀 올라갈 타이밍이 됐다 뭐 이 정도. 지난주 말씀드렸던 SOFC, 그러니까 수소연료전지가 네네. 금요일 날 좀 올라왔었고 어제는 좀 약간 약했는데 쉬었어요. 일부 네. 좀 올라오는 종목이 있었거든요. 오늘도 한번 볼 필요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뭐 애플 관련된 기업들도 지금 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예. 애플 관련된 기업들도 최근 한 달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한 번 올라와서 끝이 아니고 두 번, 세 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애플 관련된 기업들도 지금 한번 볼 필요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 종목은 나오지만 펜텍, 하이빈 시스템 제가 이제 탐방 다녀서 다 소개시켜드린 기업들이고 네. 펀더멘털이 멀쩡한 기업들 중에서 우리가 그 펀더멘털 보자라고 멀쩡한 기업 말씀드리는 개장하고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로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6월 4일 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또 혼조세로 마감이 됐는데 이 가운데 나스닥은 또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엔비디아 독주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지금 엔비디아 주가 1,150달러 선이죠. 지금 뭐 차세대 AI 칩 개발 소식 그리고 차세대 AI GPU 루빈과 관련된 소식들이 주가 상승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같은 섹터 내에서도 종목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제조업 경기가 위축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연준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좀 커지고 있고 국채 수익률이 좀 하락하는 모습이었죠.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0.5% 하락합니다. 지금 2,669포인트, 코스닥은 강보합권 845포인트, 양시장 지금 혼조세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0.5% 떨어집니다. 75,300원, SK하이닉스는 0.8% 올라갑니다. 195,900원, LG에너지솔루션 보합이네요. 332,000원, 현대차가 1% 떨어집니다. 262,0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내림세 748,000원이고요. 기아가 0.4% 올라갑니다. 121,200원, 삼성전자 우선주는 좀 떨어집니다. 61,300원. 셀트리온이 약보합권 178,700원, KB금융이 1% 하락합니다. 78,300원이고 포스코홀딩스가 0.8% 하락합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 힘이 좀 없네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강보합권이네요. 지금 외국계 창구 쪽에서 매수 주문 들어옵니다.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창구 쪽에서 매수 주문 들어오고 188,500원, 에코프로 0.5% 올라갑니다. 93,800원. 알테오젠이 1.5% 올라가네요. 202,500원, HLB가 1.7% 떨어집니다. 56,300원, 엔캠이 0.3% 하락하죠. 294,000원이고요. HPSP가 1.69% 상승합니다. 42,100원이고 리노공업은 보합이네요. 셀트리온제약 약보합권이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0.5% 하락, 159,200원, 클래시스가 보합이네요. 오늘 시장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형 강관주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스틸파이프 쪽이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동양철관이 지금 상한가예요. 1,175원. 오늘 강관업체 스틸파이프 쪽이 움직이고 하이스틸 같은 경우는 앞서 저희 지금 어제장 좀 설명을 드렸을 때도 나왔던 종목이죠. 하이스틸이 10% 급등합니다. 4,630원.
그리고 SK 오션플랜트. 이게 지금 관광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시초와도 좀 연관을 지어볼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반영되는 섹터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SK 오션플랜트가 7.6% 강세 16,550원, 그리고 휴스틸이 2% 상승 중이고요. 4,850원. 세아제강도 2.3% 올라갑니다. 135,800원. 현대제철 강보학권이고 넥스틸이 3.7% 강세 7,770원이고요. UST도 2% 올라갑니다. 오늘 강관 업체들, 스틸파이프 업체들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뭐 이쪽이 또 이제 철강 중송 쪽도 엮여 있다 보니까 뭐 대동스틸 같은 경우도 지금 19%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철강 중성주까지 움직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LCC 업체들도 오늘 움직임이 나쁘지 않네요. 글쎄요, 뭐 지금 이제 이번 주에 뭐 현충일도 있고 티웨이 항공이 지금 2% 상승합니다. 2,865원. 진에어도 1.2% 상승 중이고요. 13,020원. 제주항공도 0.9% 상승합니다. 지금 LCC 업체들도 올라가긴 합니다만 상승폭은 다소 좀 제한적인 모습이죠.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제약바이오 쪽도 움직임이 좋은데 약간 면역 항암제 쪽 움직임이 좋아요. 이번 주에 이제 그 바로 바이오 USA가 있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또 제약바이오가 좀 순환매 차원에서 움직임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매드팩토가 지금 5% 강세입니다. 9,620원. 앱클론도 3.7% 상승 중이고 유한양행이 3% 강세네요. 77,500원. 그밖에 이제 박셀바이오, SK바이오사이언스는 강보합권이고요. 지금 Y바이오로직스가 2% 상승 중이고 GI이노베이션도 1.8% 올라갑니다. 영진약품도 1% 상승 보여줍니다. 지금 시각 9시 4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이 삽니다. 734억 원 순매수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55억 원, 730억 원 매도 우위. 코스닥 쪽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삽니다. 각각 241억 원, 27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은 237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오늘 외국인 선물 시장에서는 많이 파네요. 지금 5,677계약 지금 매도를 보여줍니다. 5분도 안 됐는데 5,500개를 팔아요? 네, 와. 그렇습니다. 오늘. 환율 좀 보고 말씀을 여쭤볼게요. 네, 환율도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달러 환율은 좀 떨어지네요. 4원 40전 하락한 1,371원 7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자, 선물 수급 말씀하셔도 돼요. 예. 네? 외국인이 많이 팔고 있어요. 지금 개장한 지 이제 5분인데 5,000계약 넘게 파네요. 아주 갖고 노는구만요. 예. 요즘은 조금 기분이 나빠집니다. 저는 솔직히. 저도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이런 매매 예. 포지션이 예. 그렇죠. 무슨 뭐 약간 조롱한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약간 우습게 보는 느낌. 예. 뭐 환율은 NDFC보다 조금 더 많이 밀리는 상황. 뭐 그런 상황인데 1,370원 밑으로 왔고 그러니 장 끝나고 하는 사후적인 시황은 전부 어떻게 보면 그 패턴이 있어요. 환율 하락하면서 외국인 매수세가 돌아왔다. 다 엉뚱한 소리죠. 오늘 환율이 6원 이상 떨어지고 있는데 외국인 왜 팔아요, 그러면? 그렇죠. 이게 이제는 이제 환율하고 외국인 매매하고 이제 연관성이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 그냥 알겠습니다. 아까 이재무 대표님 하시던 말씀 마저 하고 그다음에 바이오 관련해서 괜찮은 기업들이 있다는 말씀 주셨어요. 펀더멘털 멀쩡한. 네. 네네, 뭐 일단 애플 이제 관련해서 이번 달에도 이슈가 있잖아요. 다음 주에 있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잘 가는 거 대형주 중에 보시면 LG노트 이런 기업들 주가가 계속 잘 가고 있거든요, 위로.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좀 더 갈 여지가 있다 말씀드렸던 거고, 펜텍이나 하이벤시스테 이런 기업들도 지금 펀더멘털 상당히 좋고요. 이들 기업들은 이제 애플하고 아무래도 이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실적이 2분기나 뭐 3분기 이때 좀 많이 잡히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치도 나올 수 있는 시점이다. 그래가지고 이벤트도 있고 이제 펀더멘털 측면에서 실적도 지금 기대치가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좀 시장에서 또 주목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기업들도 한번 우리가 보면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AI 관련된 전략을 발표하기 때문에 테마성으로 온디바이스 AI 이런 쪽에서 또 바람이 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초에 삼성전자의 그 탑재됐던 AI 관련된 내용들로 관련 종목군들이 많이 올랐듯이 애플도 이제 AI 이제 온디바이스 AI를 탑재를 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연관이 있든 없든 간에 산업의 어떤 성장과 함께 기대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쪽의 종목군들도 관심 있게 보는 것도 지금 시점에서 나쁘진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야, 오늘은 그 테마가 더 가네요, 확실히. 그 중소형 스틸 파이프 업체들이 많이 가네요, 확실히. 그렇죠. 저도 예, 아침에 잠깐 도시가스 봤는데 쪽하고 예, 종목이 하나 두 개 오르더니 지금 여럿이 우르르 오르거든요. 도시가스 쪽이 굉장히 좋네요. 대성에너지, 네네. 한국가스공사, GSE. 그래서 이제 매매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쪽이다 그러면 이쪽에 다 달라붙는 거죠. 예. 실제 그렇습니다. 예, 저도 이렇게 맞아요. 개인분들 물어보면 맞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게 지금 그러면 어제 그 뉴스의 후속으로 궁금해지는 건 뭐 가스공사 같은 거는 여전히 잘 가고 있는 것 같고 뭐 강관 쪽도 가는데 이래저래 거기서 이렇게 가다 보면 한국전력으로 또 생각이 갈 수 한전. 있잖아요. 네, 한전은 어때요? 어제 한국전력도 제가 알기로 6%가 뭐야 지금 오른 마이너스 거예요. 0.5%, 0.7% 이러고 있네. 한전은. 네, 어제 한 6% 올랐었거든요. 네. 네. 오늘은 일단 그냥 보합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 어제 나왔던 그 발표를 이제 석유와 가스 관련한 그 정부의 발표를 갖다가 만약에 투자에 적용을 한다면 정유주는 사야 됩니까? 팔아야 됩니까? 당연히 사는 게 맞겠죠. 사는 게 맞다. 네네. 그래서 어제 뛰긴 뛰었구나. S-오일 같은 게 뛰었는데 오늘은 추가 상승보다는 또 근데 제가 어, 지금 예. 이 섹터 분위기를 볼 때 지금 네. 순간 느끼는 게 뭐냐면 네. 2007년도 이쯤 했을 때 남북 경협주들이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이랑 김정은 네. 국방장을 만나면서 엄청 올랐을 때 상한가 종목이 30개씩 나왔거든요. 그 당시. 남북 경협. 무더기 상한가 나왔어요. 무더기 상한가. 지금 딱 그런 분위기입니다. 섹터가 또 비슷해요, 사실. 음. 남북로 가스관 사업 종목도 올라가고 관광업체, 도시가스 다 네. 그런 뭐 인프라 관련된 쪽에 종목군들이 지금 우르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쪽은 진짜 이게 가능할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35년입니다.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아, 예.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가고 떨어지고만 우리가 다시 보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각자가 이제 투자 판단을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디 다녀오셨나요, 기업 탐방? 제가 오늘 다녀온 기업은 반도체 장비 기업이고요. 반도체 프로텍이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프로텍. 예, 사실 프로텍을 거의 한 10년 만에 다시 탐방을 간 거예요. 어. 예, 제가 예전에 갔을 때는 본사가 인천 남동공단 쪽에 있었는데 이 회사도 돈을 잘 벌어서 사실 이제 안양 쪽으로 그 공장이랑 본사 이런 거 다 이전했거든요. 예. 그래서 인천에서 상당히- 그쪽. 네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안양 가면 또 그 산업단지가 있는데 거기에 또 상장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도 자주 가는 지역이거든요. 안양 탐방 어디 갈 때. 말씀하시는 거죠? 안양 그 동안구 쪽인데 그 지하철역 있고 바로 그 단지가 하나 있거든요. 거기에 뭐 펄어비스나 뭐 게임 업체들도 있고 터니 시스템 쭉 있거든요. 아, 거기. 그래요? 네네 그 단지인데요. 프로텍 거기 위치를 하고 있고 프로텍을 탐방가는 이유가 뭐냐면 4월달에 주가가 급락을 합니다. 네. 그 공시가 하나 나왔는데 회계 이슈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한번 확인하려고 갔던 탐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본업을 말씀드리게 되면은 동사는 일단은 반도체 패키징 공정, 후공정입니다. 후공정에 쓰이는 장비를 전문적으로 만든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메인 장비가 디스펜서라고 하는 장비인데 요거는 어떤 패키징, 후공정 공정 과정에서 용액, 레진이나 에폭시, 형광체 이런 것들을 정밀하게 이렇게 분사시켜주는 그런 장비라고 합니다. 이게 원래는 96년도 후반까지만 하더라도 외산 장비가 많았습니다. 지금도 글로벌 1위 업체는 미국의 노드슨이라는 기업이고요. 2위가 일본의 무사시 엔지니어링이에요. 3위가 지금 프로텍인데 점유율이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동사가 처음으로 국내에서 국산화하면서 이 장비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LG 디스플레이 이런 쪽에 납품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동사가 이 장비가 메인 장비고 이 장비는 캐시카우, 그러니까 돈을 벌어준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동사가 이 단일 장비 하나만 있다 보니까 매출의 변동이 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전망 고객사가 많이 투자하면은 매출이 확 늘었다가 또 감산하면 줄었다 이렇기 때문에 동사가 장비 좀 다각화를 하려고 만든 장비 중에 하나가 레이저 응용 장비입니다. 레이저 응용 장비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 리플러 장비가 일단 대표적인 장비인데요. 이거는 반도체 후공정에서 역시나 기판 위에 레이저를 이렇게 쏴줍니다. 조사라고 하는데요. 조사해가지고 발생하는 열 에너지로 솔더볼에 기판을 접합시키는 장비입니다. 좀 어렵긴 한데요.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 쿠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쿠키를 이제 반죽해가지고 오븐에 넣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 이게 녹으면서 이렇게 딱 붙어버리죠. 네. 예,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열을 이용해가지고 뭔가 이 칩하고 기판 이런 것도 붙여주는 이런 네네.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최근에 이슈 받고 있는 건 뭐냐면은 지금 한미 반도체가
반도체 후공정에서 TC 본더라고 해서 역시 본더가 붙여주는 장비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방식이 좀 다른 거죠. 레이저를 이용한 방식이 적용될 수도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최근에 레이저와 관련된 기업들이 올랐는데 아직 동사 장비 거기에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기술적으로 가능성만 있는 거지 지금 들어가는 건 아닌 거고요. 지금 동사 같은 경우에도 당장 HBM에는 메모리는 아니지만 비메모리 쪽 이쪽에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TSMC 그다음에 뭐 암코 이런 기업들하고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지금 활용이 가능한지 계속적으로 관찰하고 있고 테스트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비 다각화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게 회계 이슈인데요. 일단 이거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미 22년도에 다 끝난 이슈입니다. 다시 정리해드리면요. 이 해당 회계 이슈 발생된 게 2017년도, 2018년도 이미 발생된 거고 증선위에서 그래서 이렇게 좀 조치하세요 했습니다. 그거를 완료한 게 22년도에 그래가지고 22년도에 과징금도 냈고 감사 인정도 했고 담당 임원도 해고를 했습니다. 다 조치가 끝난 거고 뭐 어떤 게 그럼 공시가 된 거냐면은 이제 재판이 이제 들어간다는 겁니다. 해당 이슈와 관련돼가지고 이게 지금 대표이사 개인의 이슈이긴 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뭐 대표이사가 뭐 구속되거나 그럴 경우 문제가 있을 경우에 당연히 회사가 안 될 수도 있지 않겠어 하지만 일단 냉정하게 대표이사 개인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재판을 하는 과정이 있는 거고 프로텍은 재무제표상에 전혀 문제가 없다. 이건 다 공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번씩 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시장에서는 공시의 제목, 회계 이슈 때문에 뭔가 문제된 것처럼 보여가지고 주가가 그때부터 급락을 했는데 그런 것들은 전혀 문제되는 게 아니고 오해다. 그래서 이 오해가 풀리면 저는 주가 다시 반등해서 올라올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작년 여름에 시세 났던 거는 뭐 재료가 있었습니까? 그게 다 이제 HBM 쪽에 신규 지금 레이저 그 응용 장비가 들어갈 가능성, 기술적으로는. 가능성. 네, 기술적으로는. 근데 동사도 정확하게 저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지금 한미반도체는 양산 라인에 들어가는 거지 이 개발단에서 장비가 쓰이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이미 개발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게 양산까지 들어가려면 한참 먼 얘기다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술만 있는 거지 들어가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사도 메모리 쪽보다는 비메모리가 좀 더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상당히 지금 프로텍은 어느 정도 설명 다 해주신 거죠. 네네. 지금 AS 종목으로 가져오신 게 저는 굉장히 한번 펼쳐보니까 흥미로운데 셀바이오텍 얘는 또 뭔 일이 있었죠 이거 이런 차트가 나오네. 셀바이오텍을 네. 제가 이제 올해 탐방 다녀서 한번 소개시켜드렸었는데 네. 3월 달에 그 3년간 기다렸던 임상 승인 소식이 났죠. 임상 승인이요. 네네네. 그래서 그때 주가 잠깐 반짝 올랐다가 이제 떨어진 상태인데요. 몇 단계 임상만? 임상 1상입니다. 일상. P8 예. 대장암 이제 치료제 관련된 예. 임상인데요. 저기 1상이 들어가기까지 이제 신청해 놓은 게 꽤 오래 걸렸거든요. 네. 21년도였으니까 네. 3년 만에 승인 났고 회사는 당연히 이제 임상을 할 수 있으니까 상당히 좋다라고 봤는데 그 이후로 주가는 되려 떨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회사는 우리가 사업이 좀 잘 되고 있는데 이걸 시장에서 알아봐 주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1분기 실적도 잘 나왔고 해가지고 1분기 보통 실적 발표 난 이후에 중소기업들은 IR을 좀 하거든요. 동사도 지금 보니까 증권사 대상으로 좀 IR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분기는 뭐 실적은 상당히 잘 나왔고요. 당기순이익이 33억이니까 올해 뭐 100억 이상 충분히 나올 것 같고 임상도 지금 단계 어디까지 가 있냐면은 계획 잡고 있는 게 올해 10월부터 이제 투약 들어가는 거고요. 25년도 12월에 임상을 완료한다 이런 계획을 잡고 있고 임상 1상이니까 사실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임상 1상이 완료가 되고 나면 임상 2상도 들어갈 거고 적응증도 확대를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바이오텍도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주가가 거의 올라간 게 없어요. 펀더멘탈 좋은데 추가 알파 요인들이 있으니까 한 번씩 관심 가져보시면 좋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시거나 재테크존 앱 다운로드 받으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외국인 또 어떤 리포트 관심 있게 보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